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할해서 투자한다. 자산 배분의 기본이죠.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요. 2022년부터 그래왔죠.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슈드 플러스 TLT 전략이 최근 들어 이렇게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TLT, 즉 장기 채권의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개별 자산의 성과만 저조했던 게 아니라 안전자산이 위험자산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애초에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 효과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안전자산을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최적의 ETF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미국 초단기 채권 SGOV ETF입니다. SGOV는 자산 배분 목적의 안전자산 역할을 넘어 투자 판단이 어려운 시기 단기의 수급 보관이나 달러 투자, 채권 배당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붕괴 같은 영화적 상상에 가까운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 무위험이라는 특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GOV의 다양한 활용 방안 중 슈드와 함께 활용했을 때 자산 배분 효과가 어떤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TLT와 비교해서 안전자산으로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국 단기 채권이 왜 한 번은 편입하게 될 자산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분석에 앞서 SGOV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가야겠죠? SGOV는 미국 초단기 채권 ETF인데요.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매우 보수적인 ETF입니다. 경제학이나 금융이론에서 말하는 무위험 자산에 가장 가까운 자산이죠. 그 이유는 가격 하락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SGOV의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야말로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려는 거지 현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틀렸습니다. SGOV는 초단기 국채 ETF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월 단기금리에 맞춰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데요. 배당을 고려한 SGOV의 수정 주가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락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승했네요. 다만 상승률이 높거나 낮은 구간이 있을 뿐이죠. 몇몇 분들은 지금보다 단기금리가 더 오르면 TLT와 마찬가지로 SGOV 역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SGOV는 초단기 채권 ETF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 배당 매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물론 배당 매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볼까요? 이번 분석에 활용할 자산은 슈드, TLT, 그리고 SGOV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 테스트에 앞서 오늘 주요 분석 대상인 SGOV와 TLT의 개별 투자 성과부터 보시죠. 먼저 1999년 이후 SGOV와 TLT의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 연준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기조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TLT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반면 같은 시기 SGOV는 낮은 금리로 인해 거의 배당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TLT가 그 어느 때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물론 최근 SGOV는 배당을 통해 이렇게 부드럽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네, 기특합니다. MDD를 살펴보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그 차이가 훨씬 극명한데요. SGOV는 MDD가 0으로 수렴하는 반면 TLT는 최근 들어 마이너스 48.35%의 MD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단기 채권이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안전자산이라지만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가 훨씬 충격적이었던 1970년대, 80년대처럼 말이죠.
1970년대에는 미국채 3개월물 금리가 무려 17%까지 도달했었는데요. 만약 이 시기에 SGOV에 투자했다면 배당률이 거의 17%에 가까울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위험이 없이요. 1970년대부터 두 자산의 성과를 다시 그려서 비교해보죠. 먼저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미국채 장단기 금리를 활용해서 TLT와 SGOV의 과거 데이터를 추정해서 시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 이전 데이터는 추세를 중심으로 봐주시고 구체적인 수치 활용에는 주의를 해주세요. 다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70, 80년대 SGOV의 성과가 어마어마했죠. 별도의 위험자산 투자가 필요 없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이게 다 높은 금리 덕분입니다. 반면에 TLT의 성능은 아주 저조했는데요. 1975년 초 4%였던 미국채 20년물 금리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는 16%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수준만 높았던 게 아니라 그 기간 역시 오래 지속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장기 채권의 가격 역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제 SGOV와 TLT의 자산 배분 효과를 분석해 볼까요? 분석을 위해 슈드 플러스 TLT 그리고 슈드 플러스 SGOV로 각각 결합해서 비교해 보는 게 좋겠네요. 섞고 돌리고 섞었습니다.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각 전략의 리스크와 리턴이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번 분석에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자산 배분 효과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슈드 SGOV 5대5 전략과 여기 슈드 TLT 5대5 전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각 전략의 누적 수익률인데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여기, 여기, 여기. 각각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TLT를 편입한 전략은 하락폭을 상당히 방어했거나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반면 SGOV를 편입한 전략은 슈드의 하락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절반으로 줄였죠.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 매번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은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당 매력만 깎아먹었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에는 SGOV가 안전자산으로서 TLT보다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SGOV를 50% 편입한 전략이 TLT를 편입한 전략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고금리 때문이죠. 최근에는 TLT 성과가 너무 저조해서 슈드의 상승분마저 다 깎아 먹어버렸는데요. 반면 SGOV는 안정적인 배당을 보여주면서 슈드와 배당 궁합이 아주 좋네요. 이어서 변동성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MDD 그래프를 보시죠. SGOV를 편입한 전략의 MDD는 마이너스 25.41%로 금융위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슈드는 마이너스 49.26% 하락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바꾸지 못했지만 하락폭은 절반 정도로 줄였네요. 반면 TLT를 50% 편입한 전략은 금융위기 시기에 마이너스 15%가 넘지 않는 평온한 하락만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역변의 아이콘이 되어서 MDD가 마이너스 25.97%나 되네요. 요 며칠 약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성과는 장기적으로 금리 전망에 달린 것 같죠. 저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TLT를 일부 편입한 상태여서 이 친구가 아픈 손가락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점 잡기 방지 목적 분석이죠. 5년 롤링 리턴 그래프로 투자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TLT를 편입한 전략은 199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정적인 5년 투자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성과가 정말 저조하네요. 반면 SGOV를 편입한 전략은 전체 기간에서 0보다 큰 양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슈드를 활용한 배당 전략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안전자산으로 SGOV가 궁합이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슈드에 SGOV와 TLT를 편입한 전략을 각각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자산으로 한 가지 자산만 편입한다면 SGOV와 TLT 어떤 자산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물론 한 가지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섞으면 훨씬 좋죠. SGOV는 단기 채권이라 경기 침체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는 TLT와 비교해서 자산 배분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저는 주로 TLT와 금을 안전자산으로 활용하지만 일부를 SGOV로 편입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무위험에 심지어 배당 매력도 현재 엄청 높은 것 같아서 그렇죠. 특히 저는 SGOV를 자산 배분 목적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단기 자금 파킹 목적으로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잠시 SGOV에 파킹해뒀습니다. 높은 월 배당은 물론이고 의도치 않게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서 상당히 짭짤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자산 배분 목적 외에 잠시 투자 판단을 유보하고 싶을 때 단기 자금 파킹 목적으로 SGOV를 활용해 보세요. 실전 투자에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현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부업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분석한 깊이 있는 금융 분석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금융 데이터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챙겨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